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열렬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새벽이님과 가득히님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꼭대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 어제 미국장을 보니까 유럽장도 마찬가지고 급등을 했길래 오늘 아침이 이 꼭대기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치고 올라가길래 내가 팔 거는 팔고 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주식으로 0.18% 수익이 났고 오늘은 0.4 몇 프로 수익이 났습니다. 합쳐가지고 대략 한 0.6%좀 수익이 났으니까 뭐 대략 0.3% 수익이 난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수익이 안 나는 날도 너무 안달할 필요가 없고 수익이 아예 안 나는 날도 안달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전에 같이 내가 하루 목표가 0.3%니까 6% 수익이 나면 한 달 날기 다 난 거죠. 그래서 한 달 날기 다 나는 하루에 다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새벽이님은 뭐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이 스캘핑이라든지 단기 투자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고수들의 예를 보면은 박사님이 얘기하는 고수도 그렇고 뭐 박사님도 그렇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대략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를 가지고 어, 단기 트레이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식하는 자산이 1억이다. 이러면은 1억에 5%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단타. 물론 뭐 신용도 쓰고 뭐 하겠지요. 현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 자기 자산의 한 5% 정도를 가지고 주로 합니다. 그래야 그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나머지 95% 중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메꿀 수가 있거든요. 물론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망하지 않을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놔두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어, 우리들이 말하는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곧 가기 직전의 종목, 내지는 가다가 눌림이 들어온 종목, 이런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종목을 어, 잘 모르겠다, 또 좋은 종목을 잘 못 찾겠다, 이러면 공부를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박사님도 옛날에 뭐 조금 올려놨는데 책들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새벽이님은 실력 있게 되시는 걸 알고 있고 또 여기 그 누굽니까 가드키님 같은 경우도 뭐 실력이 조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수익을 내시는 거 보니까 어, 오늘 같은 경우 이거는 다 예상됐고 올랐다가 빠지는 거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기 꼭대기인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 고점을 뚫는 거는 지금 형태로 볼 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단기 꼭대기거나 단기 꼭대기 전후일 가능성이 크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머물지 밑으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좀 머물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파동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 내가 바로 보는 관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이 점에서 끝이 난 건지 1파, 2파, 3파, 4파 조정, 5파로 끝이 난 건지 아니면은 이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종가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4파의 A, B, C
사파 조정 A, B, 그러니까 A, B, C, D, E가 남은 건지, 아니면은 이 전체로 뭐 며칠 후에 꼭대기를 치고 이 전체 하나의 A가 끝나고 그 다음에 조정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상승으로 올라갈지, 요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잘 모르는데 왜 얘기하냐, 잘 모르면 잘 모르는 대로 알려드리는 게 뭐 그나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오래되죠. 오래되니까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 내 영상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보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지금 뭐 하수나 중수, 주식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근데 거의 주식에서 손 뗐거나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뭐 내버려둔 상태다. 그러면 거의 바닥권이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거의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고수, 뭐 고수 얘기를 하던데, 고수는 뭐 많이 죽는다는데, 뭐 박사님 말은 안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고수와 박사님이 말하는 고수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박사님은 전체 100을 보면은 나는 고수를 갖다가 100분의 10 안에 드는 사람 또는 100분의 5 안에 드는 사람을 고수라고 보는데, 박사님은 고수를 갖다가 100분의 1 안에 드는 사람 중에 100분의 1 안에 드는 사람을 고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10,000분의 1 안에 드는데, 10,000분의 1 안에 들면 거의 초절정 고수죠. 초절정 고수가 우리나라에 뭐 초절정이라 붙이기는 못하지만은 뭐 한 2,000명 정도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1,000명에서 2,000명, 한 2,000명 될 거라 보는데, 그 종류도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사는 고수, 또 한 가지는 계속 매매하는 고수. 칼같이 손절하고 수익남은 실현하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칼같이 손절하고 수익 실현하는 그런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수들을 갖다가 그런 고수들은 아무리 하락해도 안 죽습니다. 왜냐? 한 명은 칼같이 손절하고 칼같이 벌기 때문에 안 죽고, 한 명은 계속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안 망할 만한 주식을 선택하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를 압니다. 적당한 때. 뭐 사는 거는 계속 사니까 적당히 팔아야 될 때를 안다는 얘기겠죠. 그 두 종류의 고수가 있다고 오늘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뭐 저도 뭐 어그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벽이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새벽이님께 뭐 적지만 자꾸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서 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명리를 좀 하니까 저하고 통화해 가지고 새벽이님의 그 사주팔자의 운의 흐름을 내가 한 봐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제가 개인적인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겠다 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벽이님께서 이 투자하시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 두 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둘 중에 하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택은 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뭔가를 원하시면은 다른 뭔가를 뭐 제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드릴 만하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놓고 이 뭐 지적질을 해가지고 수익으로 돌아선 사람 한 명 있지요. 대놓고 한 명 있습니다. 뭐 그건 커브메탈. 커브메탈님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큰 돈 주고 많이 배웠더라고요. 많이 배웠는데도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를 계속 연속을 하다가 벌었다 잃었다의 터울이 점점 길어지다가 벌었다 잃었다의 터울이 한 2, 3년까지 길어졌습니다. 그 다시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 조언을 하고 그때부터 백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님을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됐고, 박사님은 뭐 얘기를 내가 그 뒤에도 여러 번 꺼냈고 오늘도 꺼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박사님 말 커브 메탈이 내보다 더 잘하는데 주식을 뭐 굳이 내를 만날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박사님이 바쁘기도 하지만은 뭐 그래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을 안 만나기도 하지만은 또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만나고 싶으면은 뭐 약속을 잡아가지고 했던 약속이니까 만나게는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박사님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커브 메탈도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업이 있고 또 이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버니까 뭐 대단한 친구죠. 젊은 친구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내가 20대 때부터 알았는데 이 유튜브에서 지금 30대가 되었지요. 30대가 되었습니다. 3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하고 있는 한 몇 년 되네요. 자, 이 조금 내가 뭐 미안한 감이 있는 분은 특히 이제 그 새벽이님입니다. 새벽이님이 내가 하루에 0.3%씩 한 달에 6%, 뭐 1년이면은 뭐 대략 한 6, 70% 정도 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듯한 뭐 그런 댓글을 다시길래 그 정도는 거의 99%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사주를 갖다 요즘 잘 안 봐주는데 간혹 봐줍니다. 간혹 봐주는데 제가 새벽이님께는 뭐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새벽이님이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조언을 드릴까 아니면은 명리학적으로 나는 뭐 귀신이 붙어 가지고 사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사주만 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뭐 관상을 가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뭐 고작 해봐야 전화로 통화를 하면은 목소리하고 사주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가지고 하는데 목소리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를 알아낼 만큼 뭐 그래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주만 가지고 목소리로 들으면 거의 사주만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죠. 얼굴을 보게 되면은 또 관상을 보게 되니까 관상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전화로 사주를 볼 때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녹음을 하지요. 녹음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리던데 뭐 그건 별로 원치를 않는 부분인데 뭐 그걸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원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나는 이쯤이 꼭대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장대 양봉이 놓으면은 내려가는데 여기 3파의 끝이면은 지금 여기 5파일 수도 있고 5파가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고 4파 조정의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종가는 여기 더 높습니다. 장중은 고가는 여기나 더 높지만은 종가 기준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4파의 진행 중이라면은 이게 깊은 조정인데 이것도 예외로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깊다 해봐야 뭐 0.618 이상 안 내려가겠지요. 뭐 여기서부터 등비 하락 정도 가 될 건데 뭐 이렇게 안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조정받고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로 가는데 이 고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뚫을 가능성이 좀 적다. 50%가 안 된다. 뭐 49대 51로 49에 속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늘어놓지요. 왜? 이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따진다면은 이게 끝이 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다. 그 조정은 얼만큼 받을지 알 수가 없다. 왜냐, 이 전체가 하나의 파동이 되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파동이 있지요. 일봉으로 볼 때 여 위에서부터 내려온 파동, 이 3316에서부터 내려온 파동의 A파가 여기서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조정 B파, 그 다음에 또 반등 C파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열에 올랐다가 뭐 이런 작은 조정이 있었고 또 올랐다가 작은 조정이 있고 또 오를 수 있는데 이 오르는 게 보통 요 1파만큼 5파가 오른다고 보면은 요 고점을 안 넘을 가능성도 있고 뭐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얘기고, 산타넬리는 있을 가능성이 지금부터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연초에도 바로 금리를 올린다는 소문이 연말에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타넬리는 있는데 넬리가 있기 전에 눌림이 한번 있을 것이냐, 아니면 꼭대기 치고 조정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나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험악한 뉴스 뒤에 상승을 하고 있고 좋은 뉴스 뒤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리고 이런 조정 파동은 끝이 나봐야 한다. 이 짧게 보면은 여기 요만큼과 여기 이만큼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어느 쪽으로 치고 내려가느냐도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요쪽 이게 MACD인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많이 꺾였을 때 요거하고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 가지고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표가 되는 것들이 있지요. 지표가 되는 것들이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등락순위를 볼 때, 또 거래순위를 볼 때 뭐 상한가 오늘 많이 쳤지요. 주로 건설사들이 2위에 많더라고요. 뭐 건설사 부도난다는 말이 많은데 부도나기 전에 한 방 해먹는 건지 뭔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보면은 10%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10% 이상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직은 대놓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지, 더군다나 또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해외 증시 지금 시간이 뭐 잘 안 보이는데 한 8시 몇 분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19시 58분, 여기 한 5분 정도 늦지요. 5분 정도 늦으면은 뭐 19시 10분 늦으면 19시 58분, 10분 늦으면은 지금 8시 8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니 S&P 500과 나스닥 100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지요. 그리고 유럽 쪽을 보면은 뭐 약간 올랐다가 뭐 지금 조정받는 것 같은데 뭐 다 끝나봐야 알겠지요. 일단 다 끝나봐야 알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부터 다우, 나스닥, S&P 500이 워낙 짱대로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강한 상승은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 거의 이렇게 보는데, 또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 뭐 주식시장에서 대체적이라 그러면은
한 60-70%면 대체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통상 한 8-90% 이상 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싶습니다. 90% 이상 되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뭐 남들보다 자주 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왜 영상을 찍냐. 그래도 내 영상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찍습니다. 어쩌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말귀도 잘 못 알아들을 거고 내가 표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뭐 곱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를 믿고 있는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야간 시세를 보게 되면은 뭐 조금 떨어졌네요. 조금 떨어졌는데 고가가 322.80, 저가가 321.80, 종가가 어찌 되지? 323.10, 323.10 대비 저가가 뭐 한 1.3포인트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밑으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내가 335를 갖다가 0.09에 잡았다가 0.03까지 내려갔다가 나는 좀 올랐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팔고 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지요. 그래가 이게 얼마가 났는가 하면은 10배가 넘게 났습니다. 0.41까지 갔죠. 0.03이. 그러면은 뭐 한 12배, 서너 배 간 겁니다. 서너 배. 서너 배 가는 걸 갖다가 내가 0.09에 잡아가지고 본전도 안 되게 손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샀던 거, 풋 270짜리, 요거 0.01로 깡통 났습니다. 이거 깡통 나기 전에 아침에 동시호가 때 0.01에 팔아치웠습니다. 안 팔아치웠으면은 팔도 못하는 깡통이 날 뻔했지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들고 있는 게 282짜리를 들고 있지요. 이게 0.05일 때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내 구독자님이 밑으로 승부를 걸었다 하길래 내버려 뒀더니 그냥 이런 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 중이고, 그 다음에 300짜리를 갖다가 내가 샀습니다. 이거를 0.15에 사고 0.13에 샀거든요. 그래 샀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0짜리를 조금 건드렸는데 조금 수익 보고 내려오면 다시 살라고 했는데 또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내가 계산해 가지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걸 맞춰 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올라가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에 내가 270짜리를 밑에 0.05에 샀다가 0.01에 팔았으니까 4틱 손해봤지요. 근데 이거는 310짜리는 오늘 내가 6틱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틱 수익 내고 끝이 났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거 평가손은 나 있습니다. 요거 300짜리 평가손이 많이 나 있지요. 그렇지만 살깎기를 해가지고 일단 수익을 냈습니다. 살깎기. 살깎기가 뭐냐면은 박사님이 만들어낸 표현인데, 수익 난 거를 갖다가 팔고 손실 난 거를 팔아가지고 합해가지고 수익 나게 만드는 것, 이거를 살깎기라 그럽니다. 근데 박사님 옆에 있는 동료분이 수익 난 거 팔고 손실 난 거 팔아가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고 살깎기라 그러길래 그거는 살을 깎은 게 아니고 뼈를 깎은 건데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살깎기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박사님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오늘 박사님이 하면서 살깎기를 할까 하다가 뭐 말았거든요. 박사님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에 벌은 것보다 올해 벌은 게 뭐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대출받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수익이
뭐 훨씬 적더라고요. 비용을 빼고 나면은.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자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대출이 많아져 가지고, 근데 그 비싼 대출을 받는 게 이거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래 받고 있고, 이자 갚기에 뭐 급급할 정도가 돼 가지고 올해 수익이 뭐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실력에 비해서 버는 게 너무 적구나. 별로 못 벌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 작년 가을인가 한번 11년 만에, 11년인가 12년 만에 한번 손실이 났지요. 한 5천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왜 났는가 하면은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유상증자 받으려고 손절을 쳤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때 손절을 안 쳤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친 걸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익 내기 시작한 게 2010년 가을 때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년 차에 속하는 거죠. 수익 내는 게. 그동안에 한 번 딱 손실 봤는데 그 손실도 안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본 거지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새배기님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댓글에 하나 달아주십시오. 댓글은 아무 영상에 달아도 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인데 뜨기 때문에. 남들 보기 뭐 타시면은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 다시도 됩니다. 그리고 가득히님은 계속해서 잘 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조금 어제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팔았다 생각했는데 또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손해보고 팔 이유는 또 전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내일 영상을 만약에 찍는다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또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종목에 대해서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쓸데없는 종목을 관심을 두고 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주식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길러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